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청 술판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 기구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충격과 파문인데 일찍이 저희는 한번 다룬 바 있기도 합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 이 사건 관련해서 국기문란으로 규정을 한 바도 있고 검찰을 향해서 CCTV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수원지검에서는 이 사건 관련한 입장을 A4 용지 3매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음식 먹은 곳으로 지목된 1315호실은 대기 장소일 뿐이고 식사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다라는 입장을 수원지검 밝히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죠. 김광민 변호사 모시고 이 사건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석 달 만에 다시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저희가 지난해 12월 26일 사실은 이 사건을 다룬 바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 보도였어요. 네. 예, 이제 와서 많은 언론들이 쓰고 있지만 취재 편의점에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26일 이 사건 보도를 한 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이 의혹을 처음 제기를 하긴 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구술로 확인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알려진 것은 이 김광민 변호사께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하시고 나서 접견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신 그런 내용인데 지난 4일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실제로 직접 최후 진술을 한 건가요? 최후 진술도 있었고요. 네. 그 전에 피고인 신문. 피고인 신문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게 이미 재판 과정에서는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에서 입장을 밝힌 거죠. 그때 밝힌 거죠. 네. 자, 이게 하여튼 뭐 이 상황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시계를 작년 12월로 가겠습니다. 네네. 작년 12월로 돌아가서 당시에 김광민 변호사께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검찰청의 술판 내용을 어떻게 처음 접하셨고 실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당시 부지사님이 주로 하고자 했었던 말씀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네. 검찰에서의 김성태의 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의 김성태의 위상. 위상. 그러니까 요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 검찰과 김성태가 이 정도 관계였고 검찰에 대한 김성태의 위상이 이 정도였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김성태와 검찰이 자신을 회유 압박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부담감이 엄청났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검찰에서 연어에다 술까지 먹는 사람인데 네. 검찰과 맨날 히히덕거리고 검찰이 김성태에게 모든 편의를 봐주고 김성태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도 하지 않고 네. 그런데 이러한 김성태가 자기에게 협조해주면 검찰이 다 약속했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네. 본인이 그 말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정황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어요. 네. 말씀하는 과정 속에서 예. 김성태가 검찰에서 연어 안주에 술까지 먹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잠깐만요. 김성태가 그러니까 쌍방울 회장입니다. 네네. 예,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 쌍방울 회장인 김성태 전직 조폭입니다. 예, 전직 조폭이자 쌍방울 그룹의 회장인 김성태가 검찰 안에서 검찰의 어떤 그 보호라고 해야 됩니까? 편의 제공. 예. 뭐 이런 걸 통해서 연어회 안주에 술까지 먹을 수 있도록 검찰이 편의 제공을 해주고 있다. 예, 그러고 검찰과 다 얘기가 됐으니까 이 정도의 진술을 하면 나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김성태는 그냥 조폭 출신의 기업인에 불과한 건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검찰이 이 사람을 이렇게 검찰 내 위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우선은 김성태가요. 네. 제가 이 발언했다가 지금 명예훼손 고소당해서 수사받고 있는데 네. 나누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했어요. 네. 주가 조작을
했어요, 그냥 했다고 추측됩니다. 예.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요. 아유, 변호사님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예. 네, 추측되고 예. 그 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력이 상당하고요. 네. 이 상당한 재력을 통해서 여러 곳에 로비를 했던 걸로 추측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전에 주가 조작 관련된 뭐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했던 검사를 네. 그러니까 지금 나노스 사건이 아닙니다. 예. 해당 검사를 나중에 쌍방울 사회이사로 모셔오기도 하고. 검사를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를 사회이사로 예. 나중에 변호사 개업하니까 사회이사로 모셔오기도 예. 하고. 예. 이 정도로 검찰과의 어떤 유착 관계, 인맥 관계를 아주 탁월하게 형성하는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고 김성태가 저희가 좀 기억을 되돌려 보면 김성태가 처음에 이제 해외 도피하다가 돌아왔을 때 예.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예. 예. 그랬다가 검찰 들어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이 180도 바뀌거든요. 네. 180도 바뀌면서 저희 판단은 그 당시에 검찰과 이미 김성태 합의가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인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들어올 와서? 때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추측이나 전언을 보면 이미 해외에 있을 때 검찰과 상당 부분 협의가 됐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네. 근데 뭐 들어오고 나서 검찰과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았겠는가? 네. 라는 추정이죠. 예. 이재명 대표에 관련해서 예. 이렇게 혐의를 하자라고 네. 했던 거고, 네. 그 협의가 된 이후에 김성태, 방용철을 이용해서 이화영 네. 부지사를 회유 압박을 했던 거죠. 초창기는.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냥 오늘 아침에 풀한 반박문 통해서 예. 소상히 적어놨는데 그 1313호 검사실에 검사 개인 사적 공간, 휴게실 같은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있고 그 공간에는 교도관들이 절대 들어오지 못한대요. 네. 그래서 근데 그 공간은 복도로 연결되는 별도 출입문이 있고. 잠깐만요. 1315호실입니까? 1313호실입니까? 1315호실은 지금까지 부지사님이 창고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근데 이게 약간 좀 헷갈리는 게 수원지검의 반박문에서 진술 녹화실을 약간 1315호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뉘앙스도 있는데요. 이게 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정리를 하면 수원지검은 그 창고로 지명된 곳을 1315호실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창고는 1315호실이다.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림을 그려서 우리 변호사님께 설명한 게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 그 그림을 좀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그리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직접 글도 쓰고 그림을 그려서 준비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제작진께서 그림을 좀 빨리 띄워주시면 그 띄워놓은 그림을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원지검의 13층에 올라가면 이제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일 끝, 복도 제일 끝이고요. 네. 저 그림 기준으로 해서 12시 방향에 있는 창고가 수원지검에서 1315호실이라고 주장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부지사님이 지금까지는 저 창고만 주로 얘기를 하셨어요. 창고로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저 창고하고 그림 기준으로 6시 방향 오른쪽에 있는 데가 검사 개인 휴게 공간, 6시 방향 왼쪽에 있는 곳이 진술 녹화실인데 요 세 곳에서 주로 작당 모의가 있었는데 부지사님은 지금까지 주로 창고만 얘기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복도가 있고 복도 사이에 1313호실에 보면 검사가 있고 그 우측으로는 검사 뭐 사적 공간? 거기에 이제 교도관이 거기 있나 보죠? 교도관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은 교도관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영상 녹화 조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13호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 건너편에 창고가 있고 그 창고에 교도관들이 대기 중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실제로 그러면 음식을 뭐 연어회, 술 이런 걸 먹은 데는 1313호가 아니라 1315호 창고로 얘기한 쪽이라는 거예요. 길 건너편. 그러니까 쌍방울 직원 중에 여러 명이 그 와서 김성태의 수발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자주 왔고 부지사님이 이름을 명확히 아는 사람이 2명입니다. 그게 박상웅, 박상민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누굽니까? 박상웅은 그 쌍방울 이사로 알고 있어요. 그 둘 다 뭐 쌍방울 직원인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박상웅 같은 경우는 그 이화영 방용철 재판에도 거의
매일같이 매번. 왔던 네네, 매번 왔던. 그런 사람이고 예, 재판에 방청객으로 왔던 예, 사람이라는 왔던 거죠. 사람이고 예. 에피소드 좀 말씀드리면 예. 그 최우진 수하기 좀 한두 기회 전이었던 걸로 예, 생각나는데 예, 예. 부지사님이 예. 재판이 끝나고 이제 그 피고인 대기실로 이렇게 나가는 과정에 예. 박상웅이 예. 제일 앞쪽에 서 있었나 봐요. 예. 서 있었는데 부지사님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났던 예,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아. 저 친구가 그 연어를 사온 친구인데 연어 사온 사람이다. 얼굴은 기억하니까 예, 예. 이름이 생각 안 나서 예. 지나가는 길에 예. 당신 이름이 뭐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이 양반이 정말 당당하게 박상웅입니다. 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내 이름이 박상웅이다. 그 바람에 이제 예. 그 사람이 박상웅인지 이름을 알게 됐고 예. 그래서 그 이후 최우진술이나 예. 피고인 신문에서 예. 연어사 온 사람이 박상웅이다라고 예. 지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예. 근데 이게 수차례 쌍방울 직원들이 수발을 들었는데 네. 예, 수발을 들 때는 뭐 안주도 먹었고 부지사님이 추측컨대 술도 마시는 것 같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는데 네. 그 자리에 부지사님 함께 있지는 않았으니까 아. 함께 있지는 않았으니까 이거는 추측인 거고요. 예, 예. 추측인 아,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어회와 술을 마시는 자리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없었어요. 없었던 거죠. 아. 없었고 6월 30일 이후 있었다라는 지금 이 자리, 예, 예. 이 자리에 예. 술자리는 이화영 부지사가 처음으로 참석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한 번이 아니네요. 부지사님 주장은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수원 구치소 내 재소자들 사이에서 예. 김성태가 검찰을 갔다 오면 예. 얼굴이 시뻘개져서 술 냄새를 풍겼다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잠깐만요. 자, 첫 번째. 이 검찰 안에서 일종의 술판이 벌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본인이 참석했던 술자리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본인이 참석했던 술자리는 몇 회입니까? 그게 한 번이죠. 한 번. 예. 네. 근데 그 일전에도 술자리가 있었고 거기에 메뉴가 연어회도 있고 또 뭐도 있었던 그러니까 쌍방울 직원 김성태가 왔을 때는 상당히 자주 네. 쌍방울 직원들이 같이 와서 수발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13호 검사실에서 김성태를 소환할 때 네. 쌍방울 직원들도 같이 소환을 한 거죠. 아.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네. 김성태의 출정 기록을 보면 된다. 그런데 예. 쌍방울 직원들은 구속 상태가 아니니까 예. 쌍방울 직원들은 수원지검의 출입 기록을 봐야 된다. 출입 기록.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 김성태가 상당히 어마어마한 혐의를 받는 사람인데 네. 예, 검찰에서 예. 김성태가 회장으로 있었던 회사의 네. 직원들을 불러다가 예. 수시로 김성태와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것은 예. 수사를 왜곡하겠다라는 목적밖에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말대로 정말 심각한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건데 검찰이 예. 자 일단 검찰에서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수원지검이든 대검이든 이 사안에 대해서 반론하시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마이크가 켜져 있고 마이크를 내어드릴 생각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광민 변호사님의 주장을 그리고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진술을 다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게 술판이 여러 차례 있었다. 술자리가 그거는 있었다고 추정된다. 정황을 예, 봤을 때 몇 차례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없으나 대체로 많았을 많았다. 것으로 추정한다. 이 정도일 거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참석했던 것은 한 차례다. 네. 요건 언제예요? 그게 부지사님의 예. 정확한 워딩은 네, 6월 30일 날 마지막 조사를 했고 2023년 6월 30일. 예. 그게 19회차 피신 조사입니다. 19회차. 마지막 예. 조사를 했고 그 조사한 직후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하루 이틀 후인 것 예, 같은데 예.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예. 하루 이틀 앞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루 이틀 이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네. 제가 부지사님 출정 기록을 살펴보니까 네. 7월 3일 날 네. 그러니까 6월 30일 날 예. 나가시고 그 다음 출정일이 예. 7월 3일이에요. 3일이고 아. 그 다음에 7월 5일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직후라고 표현하셨으니까 7월 3일이거나 3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러면 7월 3일 날 출정했을 때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먹으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김성태 회장이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그 자리에 검찰은 없었던 거죠. 검찰 있었습니다. 검사도 있었어요? 출정 기록을 보면요. 7월 3일이라고 한다면 네. 7월 3일 날 4시에 출정을 하셨어요. 예, 오후 4시에. 예, 오후 4시에 했고 예. 부지사님 얘기는 예. 그때 한 5시쯤 예. 김성태가 박상웅을 시켜서 예. 연어를 사오라고 했다. 김성태가 박상웅한테 예, 연어 예. 먹고 싶다 하면서 예. 사오라고 시켰고. 예. 예. 뭐 그 수원지검 바로 앞에 있는 예. 연어집인데 연어집. 그 집을 지명하면서 그러니까 네. 가게를 예. 상호를 지목을 지목하면서 예. 내가 출정을 할 때 버스 타고 오다 보면 창밖에 보이는 연어집이 있다. 예. 그 집 연어집이 연어를 항상 먹고 싶었으니까 거기 가서 사와라. 라고 해서 예. 박상웅이 한 5시경 나가서 사왔다는 거예요. 5시에. 예, 그래서 제가 7월 3일이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 7월 3일 출정 시간이 4시기 때문에 네. 예, 갔으면 4시에 출정했으면 4시 반쯤 도착을 했을 거고 네. 거기서 김성태랑 만나서 얘기하다가 김성태가 이제 우리 뭐 시켜 사다 먹고 뭐 합시다라고 예. 했으면 5시쯤 박상웅이를 보냈으면 시간이 맞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박상웅이 연어하고 술하고 뭐 이렇게 사왔고 예. 연어를 깔고 예. 거기 종이컵에 뭘 따라서 주길래 예. 본인이 마시려고 입을 댔더니 술이더라. 아. 그래서 본인은 안 드셨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요 7월 3일 예. 일단 뭐 이제 가정 7월 3일 추측이라는 표현 이제 안 쓰겠습니다. 네. 그 전제로 깔고요. 예. 7월 3일이라고 하면 예. 7월 3일이 검찰한테는 어떤 날이냐면 예. 사실은 6월 달에 총 9개의 피신이 작성되는데 이 9개의 피신이 전부 다 이재명 관련된 피신입니다. 네. 그리고 이 9개의 피신이 점차 진화하는 피신이에요. 예. 처음에는 뭐 이재명 대표 알 수 있었을 거다 했다가 뭐 간접적으로 얘기했다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네. 6월 30일에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보고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는 그 예. 일련의 피신인데 예. 이렇게 피신을 해서 6월 30일 날 검찰이 피신을 완료한 거예요. 예. 완료했는데 검찰도 수원지검이 이번 반박문에도 나오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 피신을 법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동의. 예. 동의해주지 않으면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보고 그 당시로 다시 기억을 돌려보면 그 직후에 7월 경에 이재명 대표의 수원지검 소환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소환을 앞두고 상당히 바삐 움직였던 걸로 보여요. 그 6월달에 몰아쳐가지고 네. 회유 압박해서 진술을 받아내고 예. 이 진술을 바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아. 법원에 제출해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동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화영 부지사가 동의를 안 해주는 바람에 사단이 네. 발생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가 그건가요? 당신 정신 맞습니다. 차려. 그 시점. 정신 차려 시죠. 부인이 나타나서 재판정에서 당신 정신 차려라고 한 시점이 바로 그때. 그 시점입니다. 아. 그러면 그 시점이 검찰의 입장을 추측을 해보면 네. 6월 30일 날 끝났어요. 예. 끝났으면 이때부터 더 중요한 건 네. 이화영 부지사가 법원에 출석을 해서 증거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 수원지검에서 지금 계속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6월 30일 날 진술이 끝났는데 예. 그 이후에 굳이 왜 우리가 이화영에게 술을 먹이냐? 네. 우리는 얻을 거 다 얻었다. 예. 30일 날 진술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이화영한테 할 필요가 없다. 예. 이렇게 했는데 출정 기록을 보면 예. 7월 달에도 계속 불러요. 7월에도. 예. 그러면 수원지검 주장에 따라서 말하면 네. 6월 30일 날 진술 다 끝났는데 7월 달 왜 부릅니까? 그러네요. 이게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예.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네. 피의자 신문조서는 예. 피고인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를 하면 사용할 수 없다. 네. 이화영이 부동의만 하면 말짱 헛일이 되는 그런 일들을 네. 우리가 왜 했겠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수원지검이 얘기한 이 두 가지 종합해 보면 네. 6월 30일 이후 예. 법정에서 이화영이 증거 동의하기 전 그 짧은 예. 텀이 수원지검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거죠. 아. 완성된 조서를 예. 법원에서 이화영이 도장을 증거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수원지검에서 우리는 그 당시는 이화영을 회유할 필요가 없었어요라고 주장하는 7월 초가 네. 오히려 회유 압박의 피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같이
뭐 연동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연동해서 만들어갈 필요를 검찰이 느꼈던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네요. 자, 저희가 이 시점에 지금 그 민주당이 수원지검에 항의 기자회견을 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상황 그림으로 잠깐 보고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대문을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성남의 송옥주입니다. 영등포 의뢰 김민석입니다. 수원 정의 김준혁입니다. 노정무시 을 이재강입니다. 안산 병의 박예철입니다. 서울 은평을 김우영입니다. 서울 노원 의뢰 김성환입니다. 안양시 동안갑의 민병덕입니다. 남원장수 임실 순창의 박기승입니다. 안양 만안의 강덕구입니다. 수원부 염태영입니다. 서대문갑 김동아입니다. 인천 서구병의 모경정입니다. 소개가 끝났으면 저희가 그 검찰 네. 저희가 지금 수원지검 기자회견 장면을 여러분들께 잠깐 보내드렸는데요. 예, 구체적인 발언이 나오면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고 다시 좀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핵심은 지금 일단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6월 30일 날 이거 2023년 6월 30일 날 확보된 진술에 이 진술을 재판에 실제로 재판 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 동의가 필요했는데 증거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서 일종의 검찰 입장에서 보면 사달이 난 이런 상황이 되는 그렇죠. 것이고 예. 그때 마침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인 그 백정화 선생이 등장을 하면서 뭐 왜 갑자기 부인이 나서서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그 진술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언론에 보도는 그렇게 네. 확 갔던 이런 장면이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쌍방울 간의 이제 뭐 대북송금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런 설왕설래가 계속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조금 좁혀서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창고실. 네. 이 창고실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가면 거기서 술자리가 벌어질 수 있도록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는 늘 조사받으러 가면 김성태 혹은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던 그런 공간입니까? 창고라는 게 어떤 건지 창고는 막 뭐가 이제 기물이 들어있는 곳인데 거기 가면 이제 테이블이 있고 예, 테이블 창고 있고, 안에. 예, 테이블 예. 있고 주변에 이제 의자가 있고. 둘러져 있는 예. 세미나실 비슷한 공간이었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세미나실. 실 비슷한 예. 창고는 아니었고 창고는 아니다. 근데 왜 창고라고- 자꾸 창고란 말이죠? 명패는 창고라고 붙어 있었답니다. 아, 명패. 예. 그러니까 그 문에 그러니까 그 검사실 맞은편에 있는 문에 창고 예. 이렇게 써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 창고가 아니라 세미나실처럼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있고 뭐 주변에 책이 창고처럼 있고 뭐 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짐이, 예. 하여튼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서 거기 둘러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아, 얘기하시고요. 예. 이 얘기가 나온 좀 배경이 있는데 네, 네. 부지사 이것도 이제 출정 기록이 나오면 다 확인될 부분이긴 한데요. 네. 부지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 김성태는 구치소에 있기를 싫어했다. 싫어해서 아, 예. 오전에는 변호인 접견을 하고 오전에 예, 오후에는 검찰에 나가서 놀다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놀다 왔어요? 예, 검찰에 가서 놀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고야. 예, 예. 그러니까 김성태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김성태 역시도 네. 피신 조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많지 많아야 20개 이하일 겁니다. 네. 예, 근데 출정 기록을 보면 아마 뭐 100회 이상 출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이것도 그렇다고 확인이 하면 좀 필요하네요. 확인해야 될 부분이지만 예. 부지사님이 워딩에 따르면 거의 매일 나갔다고 하니까요. 음. 그러면 피신 조서도 하진 않는데 김성태가 검찰에 나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 나가서 구치소보다 안락한 환경에서 쉬고 네. 쌍방울 직원들이 와서 막 예. 좀 먹고 싶은 거 갖다 주고 네. 예, 그 과정에서 부지사님 얘기는 술도 예. 많이 마신 것 같다. 예.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로 쌍방울의 김성태 방영철이 검찰에 나와서 놀다 가는 공간이 1315실 창고다라고 예.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1313호실 맞은편에 있는
그 그림을 좀 계속 조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13호실 맞은편에 있는 1315호실이고 명패는 창고였지만 들어가서 보면 세미나실처럼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있고 예. 뭐 일종의 회합 같은 걸 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의 사무실 개념이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수원지검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명백한 허위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화영 피고인과 정치권에서 이화영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다. 또한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에 대한 확인을 했더니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서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고 언급된 장소는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고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다. 이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수원지검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정말 수원지검이 참 야비한 짓을 하나 했는데 네, 요거는 좀 오늘 고민을 했는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에게 확인했다. 네, 이화영 수사에 동석한라고 네. 얘기하는데 예, 이화영 수사에 동석한 변호사는 3명입니다. 예. 현근택 변호사, 현근택, 설주환 변호사, 예, 그리고 이한희 변호사. 이한희 이한희 예, 변호사 예, 3명이고 예, 현근택 변호사는 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라서 예, 예. 사건 초기에 재판 자료 유출 혐의가 예. 발생을 하면서 예. 수사에서 빠졌어요. 수사 빠지고, 예. 빠지고 현근택 변호사 다음으로 들어온 사람이 설주환 변호사예요. 설주한, 설주환 변호사고 이한희 변호사는 법무부의 해광 측의 예, 변호사고 해광 측. 그렇다고 하면 이 해광 측은 저 누굽니까? 저 서민석 변호사. 서민석 예. 변호사. 그렇다고- 그리고 여기는 저기 아닙니까? 저 초반에 그 쌍방울 측 변호인 했던 변호사 아닌가요? 아닌가? 그건 잘 그건 아닌 거. 그건 아닌 걸로 예, 알고 아닌 거. 있습니다. 해광 측 서민석. 예. 예. 그러면 검찰이 얘기하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설주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예. 설주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자 설주환은 현재 민주당 소속이 아닙니다. 아, 민주당 아니에요. 새로운 미래 그 이낙연의 새로운 아. 미래 민주당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 가서 예. 출마 준비하다가 네. 그 교통사고 도주 사건 예전에 예. 그게 불거지면서 출마를 못하고 교통사고 도주 이게 개인 사건인 거죠? 거기 불거지면서 이제 출마를 못하고 예. 그 당시는 아마 새로운 미래 부대변인인가 하다가 아. 지금 아마 정책위원인가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하고 관계가 관계가 없는 분이다. 없는 사람이고. 설주환 변호사는. 그리고 네. 그 당시에 네. 또 설주환 변호사는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6월달 네. 조사잖아요. 6월 달에는 설주환 변호사가 뭐였어? 민주당 법률위원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에 맞는데 그 당시에는 6월달에는 설주환 변호사가 6월 9일 10일에 피신 조사할 때 한 번 동석했고요. 예, 6월 9일. 10일에 피신 최초 예. 그 이재명 관련된 최초 예, 피신할 때 예, 이때 예. 한 번 동석했고 예. 12일날 사임서 내버립니다. 사임서를 낸 사람이다. 예, 내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6월 9일 날 한 번 10일에 그러니까. 피신 딱 한 번 하고 12일 날 사임계 냈다. 5월달에 몇 번 왔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 부지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 설주환 변호사가 와서 네. 자기가 검찰이랑 상당히 친하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실의 보좌관하고도 상당히 친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과도 소통이 되고 네. 이재명 의원하고도 소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검찰에 협조해라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설주환 변호사가. 변호사, 검찰에 이거 뭐 협조해라. 설주환 변호사 측도 나와서 반론하시겠다면 저희가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이하영 부지사에게 네. 페이퍼를 주면서 진술을 이렇게 하라라고 정리한 페이퍼를 주면서 예, 그 갖고 계세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페이퍼. 그거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연구 안 하십니다. 페이퍼를 주면서 이렇게 진술을 해라 예. 해서 부지사님이 6월 9일 10일에 피신해서 네. 설주환이 원하는 방향의 진술을 화끈하게 안 하시니까 막 화를 내고 다그치면서 설주환 변호사가. 예, 당신 이렇게 안 하면 당신만 죽는 거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위해 변론해 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날 좀 다툼이 있고 나서 사임계를 낸 며칠 거예요. 있다가 난 그럼 너 더 이상 못 도와준다. 라고 사임계를 내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부지사님의 그 주장이 팩트라고 한다고 하면 네. 설주환은 이미 그 당시부터 네. 검찰과 소통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예. 검찰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협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수원지검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라고 하면 설주환밖에 없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정황으로 보면 설주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행위를 했던 설주환에게 네. 수원지검에서 연락을 해서 네. 수원지검에서 이화영한테 술 먹였냐?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네.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할 거고 예. 그거 설주환은 몇 번 조사도 안 들어오는데 예. 애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조사도 안 들어온 변호사인데 예. 이런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그 설주환도 그랬다. 그러니 이화영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수원지검이 정말 야비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광민 변호사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물론 이것은 이화영 부지사 측의 그 주장을 김광민 변호사께서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등장인물이 이제 셋이 있어요. 현근택, 설주환, 이한희 세 변호인이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으로 이한이는 아닙니다. 이한이는 아니고 그럼 예. 두 사람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 법률위 소속으로 이화영 사건에 개입했던 사람은 두 변호인인데 한 사람은 현근택 변호사인데 이제 그 뭐 수사기록 유출 문제로 초반에 탈락을 했고 초반에 이제 사임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주환 변호사가 설주환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 검찰하고도 가깝고 뭐 사실상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면서 일종의 검찰 편을 들어라라고 예. 욕을 하는 표현이 적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욕을 했답니다. 욕을 했대요. 거의 윽박까지 했답니다. 윽박. 예. 그러니까 그 본인이 느끼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느끼기에 예. 그렇게 윽박까지 질렀고 실제로 동의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10일의 피신 조서 이후인 12일 사임계를 12일, 예. 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네요. 끝인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검찰 수원지검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인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화영 주장은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검찰에게 유리한 진술만 가지고 지금 입장문을 낸 거다.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화영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기 23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교도관 전원 38명을 전수조사를 했더니 밀착 개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고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난해 그 조사, 지난해 그 저희 인터뷰했을 때 작년 12월에 그때 교도관 어떤 분 한 분이 여기서 이렇게 술 먹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반발했던 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교도관. 부지사님이 아주 조심스러운 거는 네, 여태까지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냐면 부지사님이 누구 이름을 얘기하면 네, 그 사람을 수사해버립니다. 그리고 부지사님 법정에 와서 부지사님한테 좀 유리한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기소해버립니다. 검사가. 예. 그래서 부지사님이 누군가를 언급하는 거를 상당히 두려워해요. 예를 들면 교도관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교도관을 얘기하면 이 교도관이 바로 어떤 검찰한테 피해를 받을까 두려워하고 근데 지금 정정할 부분이 그 당시 술판을 벌이는 걸 제지해서 싸움이 있었다. 다툼이 있었다. 요거는 제가 약간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툼은 있었던 건 명확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방용철, 김성태가 아니라 네. 같이 있었는데 방용철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했고 요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궁하지 네. 마시고요. 예, 어떠한 편의를 제공했고 예. 교도관 있는 자리에서 예, 그 교도관이 이거는 해도 너무한 겁니다. 예, 라고 얘기를 해서 예. 검사가 허용하는데 네가 뭔데 나서라고 하면서 누가 그 말을 한 거예요? 박상용이요. 박상용이. 예, 그래서 거의 1시간 정도 교도관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합니다. 박상용과 교도관이 예. 다툼을 했다. 다툼을 이 했고. 시점은 언제인 거예요? 그 시점은 술판 벌이기 전이겠죠. 그러면 2023년 뭐 한 5월 정도 5월경? 예, 예. 5, 6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래서 어떤 편의 제공인지는 말씀 못 해주실지. 그 얘기를 하면 이제 그 교도관 특정이 돼서. 바로 특정이 돼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예. 그래서 교도관들이 뭐 검사와 김성태 방역죄 하는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서 예. 눈을 감았는데 뭐 선을 넘는 어떤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지를 해서 1시간 정도 다퉜다. 근데 사실 네. 교도관이 검사와 1시간 정도 다툰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거를 지금 말씀 주신 박상용은 검사예요. 검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하고
어떤 교도관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 1시간 정도 다퉜다. 그 근데, 편의 제공을 가지고. 그 문제가 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부지사님한테 얘기를 듣다가 그게 네. 술이었다라고 제가 예.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리고 예, 그랬던 내용이 있고요. 예. 술판은 예. 제가 아까 이제 그림을 놓고 설명을 드렸듯이 예. 자, 피고인이 출정을 하게 되면 예. 교도관이 항상 피고인이 보이는 자리에 교도관이 위치를 해야 돼요. 네. 위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 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검사 개인 휴게실. 개인 휴게실에 데리고 들어가면서 교도관한테 여기까지 들어오는 건 그렇지 않냐? 내 개인 공간인데. 네. 그래서 너네들은 그냥 밖에 있어라. 교도관한테. 예, 라고 얘기해서 개인 휴게실에 데리고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 예. 두 번째는 영상 녹화실. 예. 영상 녹화실인데 영상 녹화실을 들어가면 예. 문 열고 들어가면 영상 녹화 장비를 컨트롤하는 조그만 공간이 하나가 있고 네. 그 공간에 벽으로 분리된 그 안쪽 공간 예.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면 예. 거기가 이제 조사실이라는 거예요. 조사실이고 예. 그러면 그 뭐 앞에 공간을 제가 조작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조작실과 조사실 사이에는 벽으로 막혀 있는데 예. 벽에 유리판이 하나 있어서 안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그 조사실로 들어갈 때는 예. 그 교도관들한테는 밖에 조작실에서 대기하시라. 네. 여기서 유리창으로 보면 되지 않냐? 예. 라고 얘기고 그 안에서 뭔가를 했었는데 네. 했었고 창고라는 곳은 교도관들이 함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고에서는 네. 그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뭐 작당 모의를 하든 뭘 하든 하는 건 가능했지만 네. 교도관의 눈을 피해서 뭔가 선 넘는 일을 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술판이 벌어진 거는 네. 영상 녹화실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영상 녹화실에서 창밖으로 쳐다볼 수는 있었지만 네. 창밖으로 보는 데 있어서 시야가 그렇게 원활하게 확보되는 건 아니었고 그 안에서 술을 술잔에 먹는 것도 아니고 종이컵에 마셨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교도관이 쟤네 술 먹는 거 아니야라는 추측은 했을 수 있었겠지만 예. 그 추측만을 가지고 제지를 한다거나 항의를 할 수는 없었다라는 근데 겁니다. 예. 술병이 있잖아요. 술병인지 아닌지 물병인지 술병인지는 구분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부지사님한테 예. 그럼 술을 물병에 담으셨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예. 부지사님이 그때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좀 더 여쭤봐야 되는 부분인데 예. 부지사님이 워딩이 예. 자기는 입에 갖다 댔더니 물이 아니고 술이길래 내려놨다. 예. 그리고 더 이상 안 마셨다라고 예. 얘기하는 걸로 봐서 예. 그 자리에 오래 있진 않았나 싶어요. 요건 부지사님한테 더 추가로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예. 그래서 만약에 부지사님이 들어가서 술을 줬고 술을 마시려고 했더니 물이 아니고 술이란 걸 알고 안 냄새가 마시고 났다는 거잖아요. 예. 예. 술 냄새가. 그걸 알고 예. 그 자리를 이탈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요건 제 추측입니다. 이탈했는지 계속 있었는지 모릅니다. 네. 이탈했다고 하면 그게 물병에 담겨 있었는지 술병에 담겨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소주병을 밖에 꺼내놓고 마시진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병에 소주를 담아가지고 소주인 거예요? 그 부지사님이 맥주는 색깔이 있으니까 냄새와 맛을 봤을 때 소주였다. 소주였다. 그러면은 소주를 물병에 담아가지고 갖고 와서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 있겠죠. 있는데 부지사님이 그 부분은 기억을 못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니까 참 그 기가 막힙니다. 예, 기가 막혀요. 일단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사건이 네. 사실은 수원지검에서 재소자들이 술을 먹었다라는 건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뭐냐면 검찰이 네. 작정을 하고 예. 제1야당의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고인들과 협의를 해서 사건을 꾸몄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핵심이고 네.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술판이었던 거고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자꾸 술판으로 이슈가 돼서 좀 너무 가면 안 아쉬운 된다. 부분이 있는데 예. 허위 진술이고 6월 30일 날 허위 진술을 한 게 예. 2019년 7월 29일 오전 10시인가 11시경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 보고했다고 말한 것 자체가 이재명의 알리바이를 확인해서 네. 나중에 반박할 수 있는 날짜로 이화영이 허위로 진술했다.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생각해요. 핵심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는 너무 이게 그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그 검찰에 출정을 해가지고 검찰 청사에 모여서
뭐 내 지나가다가 뭐 저거 먹고 싶으니까 사와라고 시켜가지고 먹었다라는 게 충격적이어서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이제 사건으로 만들기 예. 위해서 이런 사건을 꾸몄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예. 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계속 재판 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판 중인 가운데 이게 벌어졌는데 어쨌든 이 사건만 관련해서 조금 집중해서 여쭤보자면 그 이재명 대표 주장처럼 CCTV를 공개하거나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그 두 사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두 사람 그러니까 그 연호회 사오라고 네네. 시켰다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개인 돈으로 사지는 않았을 거 네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걸 검찰이 수원지검이 하겠냐? 그래서 그 대검이 이제 이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대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우선은 그 전에 너무나 쉬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요? 예. 네. 예를 들면 이화영의 뇌물 사건, 네. 예, 거기서 이제 법인카드가 핵심이잖아요. 예. 관련해서 검찰은 쌍방울 법인카드의 사용 내용을 다 털었습니다. 그렇겠죠. 예, 다 털었어요. 예. 그것처럼 박상웅, 박상민 뭐 이네들이 사용했었던 걸로 추정되는 법인카드의 네. 사용 내용을 다 털면 돼요. 다 털어서 네. 수원지검 인근에서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예. 저희가 주장하는 해당 시간에 예. 연어집에서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예.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고 예. 확인하는 거는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대검이 마음만 먹으면 네. 예, 이거는 뭐 영장 청구해서 받아오고 뭐 영장 집행하고 하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일주일이면 확인될 사항이에요. 예, 그래서 대검이 수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지만 네.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지금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걸 전제로 놓고 봤을 때는 가제가 개편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은 좀 들죠. 근데 사실 그 정말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난해 12월에도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이제 주장과 진술로 저희가 이 12월 26일에 보도를 했었고 저희가 이제 재차 3차 이제 이런 보도를 이제 계속 이 사건 저희가 이제 계속 보도를 네. 하고 있는 유일한 매체입니다. 예. 따라가면서 계속 팔로우하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간단한 사건이다. 법카 이미 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갖고 있고 이 두 사람이 사용 내역이 2023년 7월 3일 혹은 7월 5일 그 인근 그 무렵에 그 일대에 법카 기록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간단한 거다. 정말 쉬운 일인데 그거를 안 하고 아니면 더 쉬운 거는요. 네. 그 연어집의 매출 내역 확인해서 그 결제 내역 중에 쌍방울 관계된 카드가 있는지만 확인해도 돼요. 쌍방울 직접 털 필요도 없습니다. 네.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그 검찰청사 CCTV가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네. 설치가 돼 있다. 그리고 보존 기간도 30일밖에 안 돼 가지고 이미 다 없는 거 아니냐. 그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죠. 아, 그렇습니까? 검찰의 CCTV가 30일이면 삭제된다라는 거 누가 믿겠습니까? 예. 아무리 짧아도 1년간은 보존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네. 또 모든 하나는, CCTV는 1년간 예, 보존. 또 하나는 예. 그 1313호실의 진술 녹화실. 네. 그 진술 녹화실의 구조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자의 네. 제보에 의하면 예. 진술 녹화실에 들어가면 검사가 앉는 자리가 있고 네. 검사가 앉는 자리 오른편 천장인가에 네. CCTV가 있다고 합니다. 오른편 천장 위에. 예, 오른편이 왼쪽입니다. 예, 예. 좌우 천장에. 어디 천장에 예, 예. CCTV가 있고 그 그리고- CCTV는 예. 진술 녹화용 CCTV겠죠. 진술 녹화용. 용이겠죠. 예. 그리고 그 부분 인근에 네. 거울이 있답니다. 거울. 예, 네. 거울이고 이제 이 거울이 예. 한쪽에선 거울, 한쪽에서 유리인 거울이고 아, 예, 예, 예. 그 거울 뒤편에 별도의 CCTV가 또 있답니다. 별도의 CCTV가 또 있고 예. 그렇다고 하면 그 해당 CCTV는 예. 그러니까 밖에 천장에 노출되어 있는 CCTV는 진술 녹화용 CCTV이기 때문에 네. 조사를 할 때만 녹화가 되겠지만 그 거울 뒤에 숨겨져 있는 CCTV는 네. 상시 녹화 CCTV로 추정이 된다. 아. 그렇다고 하면 네. 해당 CCTV의 술판의 내용이 다 녹화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 그리고 검찰의 CCTV는 네. 수원지검 얘기했듯이 30일 삭제는 말도 안 되고 예. 보통 1년 정도 짧아도 1년 정도는 아. 보유한다.
그래서 지금 CCTV가 두 개입니다. 그러네요. 진술 녹화실 안에 숨겨져 있는 CCTV가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에 복도에 CCTV가 있다고 하는데 예. 복도 CCTV만 봐도 박상웅이가 사왔는지 안 사왔는지 사왔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죠. 들고 그렇죠. 들어오는 들고 모습을 들어올 볼수 테니까.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예. 수원지검이 예. 자꾸 변죽 울리지 마시고 네. 본인들 수사 잘하잖아요. 예. 연어집 매출전표 당시 예. 특정해서 한 일주일 정도만 특정해서 매출전표 다 확인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해당 시각에 연어가 팔렸는지 예. 그리고 팔렸다고 하면 그 카드 전표가 누구의 카드인지 예. 박상훈 개인인지 아니면 예. 쌍방울 법인카드인지 네. 이런 내용만 확인하면 네. 이화영 부지사의 말을 새빨간 거짓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만들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내용들 너무나 간단한 내용들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네. 수원지검 출입자 명단만 확인을 해도 되는데 예. 출입자 명단 확인해서 박상웅이 출입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6월 30일에는 출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6월 30일 이후 7월 초순경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길게 그 수원지검에서 입장을 냈는데 이 입장과 관련해서 조금 더 뭐 부연하시거나 이럴 내용이 있으실까요? 입장 자체로 사실상 수원지검이 자백했다라고 생각되는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앞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7월 네. 초순경에 술을 마셨다라는 거는 네.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했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네. 6월 30일로 진술이 끝났기 때문에 네. 우리가 6월 30일 이후에는 이화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네. 이 주장 내용은 뭐냐면 어쨌든 6월 30일까지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은 다 받아냈다. 네. 그 진술이 팩트인지 아닌지 허위인지 사실인지를 떠나서 예. 일단 6월 30일까지 본인들의 미션은 완수가 절반은 완료가 됐다. 네. 진술 다 받았으니까 네. 네. 미션이 클리어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편의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세 번째 페이지인가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맞아요. 사용할 수 없는 진술을 우리가 왜 받았겠냐라는 얘기가 예. 나와요. 맞아요. 예. 그러면 앞에서는 6월 30일 이후에는 우리가 이화영에게 편의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뒤로 가서는 6월 30일 이후에도 증거 동의를 위해서 회유 압박을 했어야 됐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개만 매칭해서 놓고 보면 네. 맥락은 뭐냐면 예. 우리는 6월 30일까지 이화영한테 우리가 원하는 진술 받았고요. 네. 그런데도 6월 30일 이후에도 증거 동의를 위해서 계속 회유 압박을 했어야 됐어요라는 내용이 됩니다. 사실상 자백이라고 봐요, 저는. 사실상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 어쨌든 뭐 상세한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이제 한 이렇게 가지만 또 더. 짚어드릴게요. 예.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 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네. 술판 얘기를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 인터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작년 12월 26일인가요? 예. 그때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네, 예. 얘기했을 때는 수원지검에서 전혀 반박하지 않았어요. 네. 그 수원지검에서 이 방송을 분명히 봤거든요. 봤어요. 왜 봤냐면 그때 제가 수원지검도 보는 방송입니다. 예. 제가 이 방송했던 얘기 중에 뭐냐면 지금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심의 중인데 네. 기피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맞아요. 하지만 이거를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고 하면 내년 2월 인사이동 이후까지 갈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내년 인사이동을 통해서 현 재판부가 바뀌는 기피 신청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수원지검에서 이 얘기를 문제 삼아서 대법원에 네. 얘네들이 이러이러해서 기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기각해 주십시오라고 의견서를 했습니다. 그럼 수원지검이 이 방송을 봤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제가 술 먹었어요라고 얘기한 것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때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슈화가 안 됐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지금 와서 야 여태까지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와서 이 얘기해? 이미 작년 12월 26일에 했는데 네. 그리고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한 거는 수원지검이 피고인 신문 일정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피고인 신문 일정을 일찍 잡던지 네. 그 총선 직전에 피고인 신문 일정을 잡은 거잖아요. 네. 아마 수원지검은 총선 직전에 피고인 신문을 잡고 네. 이화영을 몰아쳐가지고 주요한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네. 근데 오히려 총선 직전에 잡은 피고인 신문 조서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세게 나가버리니까 네. 이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6개월 전에 얘기했고 네.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와서 그 얘기한 건 자기네들이 스케줄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인데 이거 가지고 너는 왜 지금 얘기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유, 참 답답합니다. 자,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또 최후 진술에서 관련 내용을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자료 화면 준비돼 있으면 이화영 전 부지사 최후 진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원구치소에 1년 7개월째 네. 수감 중에 있고 이 수감 과정에서 사실 이 대북송금 사건 이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예, 이 사건에 연루돼서 지금 계속 이제 영화의 몸이 돼서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검찰 구형은 15년이 15년에 벌금 10억에 추징금이 3억여 원. 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후 이 사건이 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좀 전망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대북 송금은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대북 송금은 무죄다. 예, 무죄인데 네, 여기서 불안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 아까 얘기했듯이 6월 30일 피신해서 19년 7월 29일로 보고일자를 특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님의 워딩은 네, 검찰이 박상현 검사가 하도 날짜와 시간을 특정해 달라고 하니 와 내가 날짜 시간까지 특정해 주면 정말 이재명 대표가에게 사달이 나겠다. 근데 검사가 지금 저러고 있고 10회에 걸쳐서 계속 그 말려 들어가서 조금씩 더 얘기하고 더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더 이상 바꿔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한희 변호사를 따로 만나서 이한희 변호사한테 그때쯤 이재명 대표의 일정이 검색되는 기사가 있으면 검색해달라. 해서 그때 뭐 여의도 어디에서 맞아요. 뭐 모두바라는 검색이 있어서 네, 이날로 내가 얘기하고 나중에 이걸 알리바리로 해서 뒤집으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다는 거예요. 예, 이후에 수원지검의 얘기는 뭐냐면 예, 그냥 이화영이 진술을 하는데 딱 그날 그 시간을 특정을 했다는 거예요. 딱 특정을 해서 이한희 변호사가 옆에서 신기해서 어떻게 그때를 다 기억하지? 몇 년 전인데 해서 그 날짜로 이재명을 검색했더니 그날 같은 시간에 다른 스케줄이 뜨길래 네, 부지사님한테 이렇게 다른 스케줄이 뜨는데 그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하니 예. 부지사님이 괜찮아요. 나중에 바로 잡으면 돼요. 라고 갔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수원지검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보고를 했다라는 게 핵심이다. 네, 그리고 해당 일자는 이화영이 착각한 거다. 요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화영은 네. 그 날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둔 건데 아하, 수원지검은 그게 안전장치가 아니라 오래된 일이라 날짜를 착각한 거다. 기억이 안 안 거다. 나서 뭐 혼란 그러니까 날짜가 혼동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를 했다. 보고를 했다라는 게 중요하다. 예, 요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논리가 네네, 수원지검의 이러한 논리가 재판부에 먹힌다고 하면 네, 자칫하면 대북송금도 유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 하나가 예, 예.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진술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부지사고 예.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지사였는데 대북 송금을 하면서 그 8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보내면서 어떻게 지사한테 보고하지 않았겠냐 상식적으로 당연히 보고했을 것이다라는 게 일반인의 어떤 예. 추론인 것인데 실제로 그런 사실은 없었지만 보고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지목한 검찰이 이런 식으로 논리 구성을 해서 재판부에 냈을 때 재판부가 설득이 되면 근데 평범한 제가 들어도 저는 판사도 아니지만 설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재판부가. 그래서 근데 이제 보고했다라는 게 가지는 기능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기도 대납 그리고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자체를 부지사님은 부인을 합니다. 네. 부인을 하는데 네.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보고한 거잖아요. 그리고 보고를 했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도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논리 구조가 인정이 돼버리면 네. 대북송금한 게 팩트가 되기 때문에 이화영은 유죄가 나오고 동시에 이재명도 알고 있었으니 공범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검찰이 계속해서 이화영이 그 날짜로 주장을 했고 이한이는 옆에서 검색해서 아니길래 이거 아닌데요라고 하니까 이화영이 나중에 바로 잡을게요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바로 잡을게요라고 했다라는 진술은 네. 뭐가 되냐면 네.
보고한 건 핵심이고 7월 29일이 잘못된 건데 이화영이 그거를 지금 바로 잡지 않고 나중에 바로 잡겠다. 날짜가 헷갈렸다라는 논리잖아요. 네. 그래서 자칫 이게 아. 재판부에 설득이 돼버리면 네. 대북 송금도 유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인데 저희 측 주장은 이게 이화영의 카드 사용 내용을 증거인멸한 게 아니라 네. 김성태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한 거다라는 네. 거예요. 예. 라는 거고 여러 가지 자료도 나옵니다. 폐기했다는 하드디스크가 예. 그 구매 신청 날짜가 이화영이 증거인멸 교사한 날짜 이전이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도 있는데 네네.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카드 사용 네. 부분인데 카드 사용 부분은 쌍방울 사회이사로 있을 때 카드 사용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경기도 부지사 킨텍스 사장으로 있을 때 카드 사용 내용인데 네.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은 네. 해당 기간의 카드는 내가 받은 카드가 아니다. 문모 씨가 받은 카드고 네. 문모 씨도 민주당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네. 쌍방울이 대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문모 씨를 영입하고 문모 씨에게 준 카드다. 아, 그러니까 라는 이거는 쌍방울이 직접 문모 씨한테 준 거지. 네. 그러니까 쌍방울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준 카드를 그게 문모 씨에게 간 간게 것은 아니다. 여기 관련해서 방영철의 초기 진술도 네. 내가 문모 씨한테 직접 줬다라고 진술을 해요. 근데 나중에 진술이 다시 바뀌어요. 이화영한테 줬다라고 바뀌죠. 예. 예,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근데 문모 씨와 이화영 부지사가 상당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예, 가까운 관계인데 이제 뭐 검찰에서는 계속 이 둘을 거의 불륜 관계로 몰아가고 있는데 네. 예, 검찰이 직접 제출한 증거에 따라서도 그때 즈음에서 최근 1년 동안 둘 간의 전화 통화 내역이 없어요. 아,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번 쌍방울 사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은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처럼 후대의 이화영 대북 송금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거다, 이런 입장을 최우진술에서 밝혔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어떻게 그 후대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예,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네, 네. 지금까지 좀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저도 두려워서 핸드폰도 아이폰을 바꾸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웬만한 자료는 다 삭제하고 제가 그 경차 레일을 타고 다니는데요. 네. 이 차를 좀 중형차로 바꿔야 되나? 예, 뭐 어떤 그 생명의 위협 같은 걸 그- 느끼신 예. 거예요? 그러한 조짐은 없었습니다. 조짐은 없었지만 일종의 자기 검열. 예, 검찰이랑 사실상 전면전을 하고 있고 김성태는 조폭 출신이고 전국구 조폭 출신이라고 하고 그러니 너무 두려웠습니다. 예, 그러니 부지사님은 오죽하셨겠어요. 이런 정도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상 검찰이 이미 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니 쿠데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이후 미래 권력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전을 벌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미래 권력에 대한 쿠데타였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견줄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후대에 밝혀지지 않을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저항해서 밝혀져야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만간 이거는 이화영, 이재명의 대북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실은 어떻게 싸우느냐, 굉장히 좀 중요한 위기의 상황에 와 있다라는 말씀 좀 주신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무려 12분이나 지나가지고 저희가 더 좋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한테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요? 예, 저는 사실 민주당 소속 경기도 의원입니다. 민주당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광역 의원 나부랑이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부담되지만 그동안 민주당한테 정말 섭섭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참 일개 변호사가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할 정도로 참 힘들게 싸워왔고 부지사님은 더더욱 힘들게 싸워왔고 그런데 저는 이제 와서 최근 며칠에 와서야 정말 안심이 돼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언론도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니 그런데 민주당이 좀 진작 그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네. 지금도 두려운 건 민주당이 지금 오늘도 뭐 대검 항의 방문 가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 네. 미안한 얘기지만 가서 이렇게 퍼포먼스 한번 하고 그냥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너무 섭섭하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결기가 끝까지 가야 된다. 민주당이 아니고서는 네. 이 문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세력이 네. 물론 다수의 양심 있는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조직화된 세력은 민주당밖에 없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 사건 취재한 지 오래됐잖아요. 제가 이 사건 취재할 때 민주당 관계자들 저도 이제야 말하면 이화영 얘기 우리한테 하지 마라. 자꾸 묻지 마라. 예,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취재하는 것 자체를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인들이 이제 다수당이 됐고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일 열심히 하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나서서 이름만 내세우고 내가 민주당 국회의원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답게 일을 좀 똑바로 해라. 예, 저는 그런 국민의 명령을 민주당이 제대로 수행하는지 워치독으로서 계속 감시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광민 변호사님 정말 애쓰시는 거 제가 알거든요. 진짜 열심히 진짜 성실하게 예, 일하고 계시는데 민주당에게 많이 섭섭했다라는 그 말씀이 제가 어떤 건지 예, 너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가지고 예, 비겁하면 안 됩니다. 예, 비겁하면 안 되죠. 예, 사건 앞에 비겁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그런 면이 많았죠. 아니, 저는 있었다고 하려고 했는데 예, 우리 변호사님 많았다고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누구 편들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의 실체가 뭐냐. 대북 송금을 정말 한 거냐. 예, 이재명 방북 대가로 정말 돈을 북한에 보낸 거냐. 그게 무슨 돈이었냐. 그 과정에서 이화영은 어떤 역할을 했고 쌍방울의 김성태는 무슨 짓을 했으며 검찰은 어떤 주체였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드립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자,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저희 계속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김광민 변호사님 뭐 계속 중간중간 소식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찰에도 반론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직접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뭐 대검이든 수원지검이든 네, 직접 나와서 이 사건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반론권 드릴 테니까 입장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